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심심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열었다가 문득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죠. 제목이 참 간결했습니다. 안경원 일체 급처분 3억에서 5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사진을 눌러보니까 독일제 자동 검안기며 렌즈 가공기며 수백 개의 안경테가 반짝이는 화려한 인테리어가 쫙 펼쳐지더군요. 그런데 게시 시간을 보니 새벽 2시 37분이었습니다. 댓글은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스크롤을 내려봤더니 비슷한 매물이 줄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20년 운영한 안경원 정리합니다. 장비 1괄 2천에 드립니다. 개별 상담 가능해요. 또 다른 글에는 인천 부평 안경점 폐업합니다. 가공기랑 검안기 세트로 원가가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3천에 가져가세요 라고 적혀있더군요. 매물마다 붙어있는 태그들이 하나같이 급처분, 이번 주 내, 가격 다시 내림 이런 거였습니다. 이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그럴만도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안경원은 절대 망하지 않는 안정적인 전문직의 대명사였으니까요. 국가 면허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래서 은퇴를 앞둔 분들이 마지막으로 꿈꾸던 황금 낙하산 같은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번화가 한복판의 대형 안경점 안에서는 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처럼 화사한 조명 아래 수천 개의 안경테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흐르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장님은 에스프레소 한 잔을 손에 든 채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정작 손님은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며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좋은 위치에 저 넓은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여유롭게 앉아 계시다니, 안경 마진이 정말 대단하구나, 혹은 역시 전문직은 다르구나, 손님 한두 명만 와도 하루 매출이 나오나 보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저 평온해 보이는 풍경이 사실은 성공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확정짓기가 두려워서 차마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정지된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화려한 우주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력을 잃고 아주 천천히 추락하고 있는 중이라면요? 통계는 말합니다. 안경원의 연간 폐업률은 고작 1%대로 가장 안정적인 업종이다. 하지만 그 숫자가 정말 잘 나가서 문을 안 닫는 걸까요? 아니면 나가고 싶어도 나갈 문이 잠겨서 못 닫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잠긴 문 너머의 진실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새벽 2시에 올라오는 저 절박한 매물들, 그리고 화려한 조명 아래 홀로 앉아 시간을 견디는 사장님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제 그 눈부신 유리창 너머로 통계가 결코 보여주지 않는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경점을 잘 망하지 않는 사업의 대명사라고 알고 있죠. 업계 안에서도 연간 폐업률이 고작 1%대밖에 안 된다는 말이 마치 훈장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따뜻하고 안락해 보이는 통계 숫자 뒤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숫자부터 꺼내볼까요? 2022년 말 기록을 보면 전국의 안경원 수가 약 1만 607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업계 추정으로는 약 800곳의 안경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특히 어떤 지역의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천 지역만 봐도 2021년 4분기에 344곳이었던 안경원이 1년 만에 301곳으로 줄어들었어요. 전체 매장의 무려 12.5%가 한꺼번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경기도는 더 처참했어요. 2022년 12월 단 한 달 사이에 28곳의 안경원이 동시에 간판을 내렸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는 공식 통계랑 현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이렇게나 다른 걸까요? 그건 바로 폐업률의 착시 때문입니다. 안경원처럼 국가 면허가 필요한 인허가 업종은요, 실제로 문을 닫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바로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국민연금도 그대로 두고 간판만 걸어둔 채로요. 실제로 자영업 연구 보고서들을 뒤져보면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안경점은 통계상으로는 분명히 영업 중이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반휴업 상태인 곳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통계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유령 매장들이 그 낮은 폐업률 숫자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주변 상권이 노후화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서 하루 매출이 0원인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됩니다. 그래도 임대료랑 관리비 정도만 겨우겨우 나온다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닫는 순간 그건 정리가 아니라 손실의 확정이 되어버리니까요. 결국 우리가 목격했던 그 낮은 폐업률의 실제
실체는 성공의 훈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출구가 완전히 봉쇄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추락의 그림자였던 거죠. 숫자가 안정이라는 낙인을 찍어주며 우리를 안심시킬 때 현장의 사장님들은 통계가 절대 잡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소리 없이 말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반휴업이라는 이상한 상태로 버틸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마주한 나갈 수 없는 문, 그 잔인한 비용의 늪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원 사업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학원을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쳐봅시다. 물론 마음은 아프겠죠. 하지만 퇴로가 아예 막힌 건 아니에요. 쓰던 책상이랑 의자, 칠판이랑 빔 프로젝터를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물건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면서 비로소 끝을 낼 수 있는 거죠. 강사는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원장은 다시 강사의 길을 걷는 식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학원에게 폐업은 고통의 끝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경점은요, 문을 닫으려는 순간 사장님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안경원 하나를 제대로 차리려면 기본적인 검사 장비랑 가공기, 인테리어를 다 합쳐서 통상 1억 원 안팎, 많게는 수억 원의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독일제 정밀 검안기, 1억 원이 넘는 렌즈 가공기들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장비들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업계가 꽁꽁 얼어락 얼어붙은 상황에서 누가 선뜻 수억 원대의 중고 장비를 사겠어요? 결국 신품 가격의 10%에서 30% 수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중고 장터에 내놓게 되는 거예요. 안경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의 매물 글들을 읽어보면요, 그건 단순한 장비 설명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마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20년을 한 우물만 팠는데 인테리어랑 장비에 쏟아부은 3억 원을 단돈 5천만 원이라도 좋으니 제발 가져가 주세요. 이게 절규예요, 절규. 숫자로만 봐도 투자 가치의 80에서 90%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1억을 투자했는데 겨우 2천만 원만 건지고 나오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더욱 비참한 건요, 그렇게 가격을 깎고 또 깎아도 연락 한 통 없어서 결국 돈을 들여 철거하고 쓰레기처럼 폐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가의 장비를 리스로 들였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달 나가는 리스료는 멈추지 않아요. 리스가 끝날 때까진 죽어도 못 닫는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죠. 그래서 안경점 사장님들은 못 닫는 겁니다. 문을 열어두면 오늘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찾아와서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는 희망 고문에 매달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셔터를 내리는 순간 그건 정리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확정이 되어버리니까요. 우리가 보았던 그 낮은 폐업률의 실체는 사실 퇴로가 끊긴 사람들이 황금 족쇄에 묶여서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무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두고 있는 건 비단 돈뿐만이 아니에요. 평생을 바쳐온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 그게 그들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안경점은 모든 이들의 선망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안경과학과의 입시 경쟁률이 10대 1위를 훌쩍 넘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국가 면허 하나만 손에 쥐면 평생 배를 고를 일은 없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었죠. 업계 내부에서도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장사꾼과는 결이 다르다. 진입장벽이 높은 준의료인이다. 라는 말들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그들 주위를 든든하게 둘러쳐져 있었거든요. 그 시절의 면허증은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내보일 수 있는 든든한 방패였고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긍지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잔인하게도요, 시간이 흐르자 그 높고 단단했던 성벽이 슬그머니 그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까 나를 보호해주던 그 따뜻한 성벽이 사실은 나를 가두고 옥죄는 감옥의 창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며 들어왔던 그 높은 문턱이 이제는 절대로 넘어나갈 수 없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안경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그래서 늘 무겁고 서늘합니다.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학원을 하던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도 다시 강사로 일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적어도 그 친구는 그곳을 탈출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화려한 얼음궁전 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매출 10억 원을 찍는 화려한 사장님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정말 처참해요.
은행 이자 내고 천정부지로 솟은 임대료 치르고 직원들 월급까지 챙겨주고 나면요, 정작 사장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200만원 남짓인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매장에 갇혀 지내는 삶. 그들은 이걸 두고 이건 사장 생활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다 라고 나직이 읊조립니다. 왜 그들은 이 무거운 족쇄를 스스로 풀지 못할까요? 안경점을 접는다는 건 단순히 가게 하나를 정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4년의 대학 시절 국가 면허를 따기 위해 밤을 지새웠던 청춘의 노력, 그리고 수억 원의 빚을 내어 구축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학원 원장은 실패해도 교육자라는 본질을 가지고 다시 강사의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사에게 매장 폐쇄는 곧 사회적 사망 선고와 같아요. 나는 이제 무엇이지? 라는 질문 앞에 설 때 전직 안경점 사장이라는 초라한 이력이 내밀어지는 순간 평생을 버텨온 삶의 자부심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부서져 내립니다. 그래서 손실을 확정짓는 게 두려워서, 이미 쏟아봐 부은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그들은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매일 아침 안경점의 조명을 켜요. 우리가 보았던 그 낮은 폐업률 수치는 사실 테러가 끊긴 전문직들이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감옥 안에서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황금 족쇄의 무게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버티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그 마지막 희망조차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장비가 팔리지 않아서 나가지 못하는 안경점 내부의 족쇄였다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더 거대하고 서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애초에 손님이 사라져버리는 외적인 절벽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 경기가 풀리고 상황이 나아질 거라 믿으면서 스스로를 다독이잖아요. 그런데 안경업이라는 시장은 참으로 잔인하게도 우리가 버티는 그 시간 동안 바닥 자체가 조금씩 증발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학원과 비교해 볼게요. 학원은 옆 동네 학원과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서로의 파일을 뺏고 뺏기는 전쟁이긴 하지만요, 적어도 공부할 학생들은 계속해서 태어나잖아요. 시장이라는 거대한 호수 자체가 통째로 말라붙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안경점의 진짜 적은 바로 옆집 안경점이 아니에요. 강남역 거리마다 혹은 도심 번화가 빌딩 숲 사이에서 화려한 네온 사인을 밝히고 번쩍이는 대형 안과 건물들. 이게 안경점의 가장 강력한 약탈자입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력이 큰 2030 세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가기보다 안경을 내 인생에서 영구히 없애러 가요.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그리고 렌즈 삽입술까지. 눈부시게 발전한 의학기술은 안경점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객층을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켜버립니다. 한 병원에서는 무려 누적 50만 건의 시력 교정술을 돌파했다는 기록을 내놓기도 했어요. 수술대에 올라 안경을 벗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는 안경점을 찾지 않는 영원한 이탈자가 되는 거죠. 그럼 나이 든 분들은 괜찮을까요? 노안은 피할 수 없으니까 돋보기 수요는 끝까지 남겠지 라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이 대중화되면서 돋보기 시장마저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면요, 백내장 수술 건수가 2011년 약 42만 건에서 2018년 약 70만 건으로 10년 만에 15% 넘게 폭증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63만 8천 건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주요 수술 건수 1위를 기록할 정도예요.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도 2011년 841건에서 2020년 1329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어요. 특히 40대와 50대 중년층에서 수술률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안경점 사장님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죠. 왜냐하면요, 과거 20대에 라식을 했던 세대가 이제 40, 50 세대가 되어서 다시 백내장 수술을 받는 순환 구조가 완성되고 있거든요. 고객의 생애주기 전체에서 안경이 들어갈 자리가 점점 더 비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요. 처음엔 그저 따뜻한 변화라고 착각했던 그 느낌이 어느덧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온도가 되어버렸어요. 바닥은 조금씩 마르고 있고 그나마 남은 고객들조차 이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물건들만 먼지처럼 쌓여가는데요. 그 무거운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건 이제 온라인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의 소리입니다. 수요가 증발하는 외부적인 절벽보다 사장님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건요, 아이러니하게도 진열장에서 지금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저 안경테들입니다. 안경테는 참 묘한 물건이에요. 음식처럼 상하지도 않고 전자제품처럼 구동부품이 마모되지도 않아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부러뜨리지만 않는다면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멀쩡하죠. 그런데 바로 그 멀쩡함이 독이 되어 돌아와요. 멀쩡하기 때문에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년에 큰맘 먹고 들여놓은 5천만원어치의 뿔테가 올해 갑자기 불어닥친 금속테 유행에 밀려서 창고 구석으로 밀려나는 순간을요. 그건 자산이 아니라 악성 재고로 돌변하는 거예요. 사장님의 장부에는 분명 재고 자산 1억 원이라는 든든한 숫자가 찍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정한 현실의 시장에서 그걸 현금화하려고 하면요, 2천만 원조차 건지기 힘든 게 차가운 진실이에요. 동네 안경점 진열장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안경테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묘한 어색함 있잖아요. 어딘지 모르게 디자인이 촌스럽고 선뜻 손이 가지 않던 그 느낌. 그건 사실 몇 년 전의 유행이 그대로 박제된 좀비 재고들이 내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경은 한번 맞추면 보통 2에서 3년은 쓰는 물건이라 회전율이 극도로 낮아요. 아무리 충성도 높은 단골이라 해도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니까요, 사장님은 365일 내내 새로운 손님을 찾아 헤매야 하는 영원한 신규 고객 발굴이라는 가혹한 굴레에 갓하게 되는 거죠. 바닥은 마르고 있고 창고엔 팔리지 않는 물건만 가득한 이 막막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직구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요. 과거 수익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콘택트 렌즈와 중저가 안경테는 이제 해외 직구 사이트랑 가격 비교 플랫폼에 안방을 내줬습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오프라인 매장보다 30%에서 50%나 저렴한 가격에 렌즈를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온라인 렌즈 플랫폼 들기 성장세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 대표적인 온라인 렌즈 쇼핑몰은 2019년 약 200억 원에 매출해서 2022년 500억 원대로 불과 3년 만에 2.5배 이상 급성장했어요. 같은 기간 오프라인 안경점들의 렌즈 매출은 평균 20에서 30% 감소했다는 업계 추정이 나오죠. 이제 안경점에서 렌즈는 돈을 버는 상품이 아니라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마진을 포기하고 던지는 미끼로 전락했어요. 가장 비참한 점이 뭔지 아세요? 정작 손님들은 안경점에 와서 꼼꼼하게 시력을 검사하고 피팅 서비스를 받는데 결제는 방금 검사받은 그 수치를 들고 온라인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장님에게는 검사와 피팅이라는 고된 노동만 남고 정작 수익은 온라인 플랫폼이 챙겨가는 기괴한 구조가 완성된 셈이죠. 이런 현상을 업계에서는 쇼루밍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경점을 방문한 고객 중 약 35%가 매장에서 검사만 받고 온라인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시간과 전문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창고 속 악성 재고들은 늘어가고 수익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하지만 진짜 마지막을 알리는 경보음은 이제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좁아진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격으로 목을 죄어오는 거대 자본의 공격입니다. 어떻게든 이 모진 풍파를 견뎌보려는 개인 안경점 사장님들의 앞을 가로막는 마지막 거대한 벽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규모의 경제라는 이름이 만들어내는 잔인한 가격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발선 자체가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혈투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의 작은 안경점 사장님은 보통 도매상을 거쳐서 물건을 떼어옵니다. 유통 마진이 붙어서 안경테 하나를 10,000원에 가져온다면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 30,000원은 받아야 겨우 수지가 맞는 구조예요. 그런데 바로 옆 건물에 수백 개의 매장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들은 본사가 공장에 직접 대량 발주를 넣어서 유통 단계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마법을 부려요. 개인 사장님이 10,000원에 떼어온 똑같은 품질의 물건을 그들은 5,000원이라는 압도적인 원가에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매장 앞에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어요. 안경테 9,000원, 렌즈 포함 15,000원. 내가 물건을 사온 원가보다 더 싼 가격에 옆집은 완성품을 팔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사장님은 무너집니다. 소비자의 눈에는 그 복잡한 유통구조나 눈물겨운 사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저 집은 저렇게 싼데 이 집은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의구심만 생기는 거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순식간에 바가지라는 오해로 변하는 그 억울함을 오롯이 홀로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까요? 그 안에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깊고 어두운 덫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선 브랜드의 이름값을 빌리는 대가로 수억 원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실제 대형 안경 프랜차이즈의 가맹 조건을 보면요, 가맹비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인테리어와 장비 비용이 1억 5천에서 3억 원, 여기에 교육비와 보증금까지 합치면 최소 2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매달 본사에 내야 하는 돈들이 있거든요. 먼저 로열티가 있어요. 업계 평균을 보면 월 매출의 3%에서 7% 정도를 본사에 가져다 바쳐야 해요. 월 매출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로열티만 매달 150만 원에서 350만 원씩 나가는 거죠. 여기에 광고 분담금이 추가됩니다. 본사가 TV 광고나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 그 비용을 전국 가맹점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건데요. 보통 매출의 1에서 2%를 또 내야 해요. 그러니까 월 5천만 원 매출 기준으로 로열티 200만 원, 광고비 75만 원, 합쳐서 275만 원이 본사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3,300만 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임대료 한 달에 500만 원, 직원 인건비 월 400만 원, 전기세와 관리비 100만 원, 재고 매입 비용까지 생각하면요, 겉으로는 매출 10억 원을 찍는 화려한 대형 매장의 주인 같아 보이지만 로열티와 이자, 인건비를 떼고 나면 사장이 손에 쥐는 순이익은 고작 10% 남짓입니다. 원금을 회수하는 데만 꼬박 10년이 걸리는 이 길고 지루한 싸움. 하지만 본사는 사장님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5년만 지나면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면서 다시 수천만 원의 재투자를 압박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이라는 명분이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안경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 사례를 보면 5년마다 강제되는 리뉴얼 비용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든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습니다. 결국 사장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본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쉼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가 된 셈이에요. 개인으로 남으면 가격 전쟁의 파도에 휩쓸려 말라 죽고, 프랜차이즈가 되면 막대한 투자비라는 창살에 갇혀 죽는 이 잔인한 게임에는 사실상 승자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도착했어요.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마지막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안경점의 폐업률이 낮고 생존율이 높다는 저 달콤한 통계의 실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건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깊게 묶여 있어서 차마 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눈물겨운 기록이었습니다. 통계학이나 자영업 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요, 단순히 사업자 등록상의 폐업률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 중단이나 소득 감소를 절대 포착할 수 없어요. 안경원처럼 국가 인허가가 필요한 전문직 업종일수록 간판을 내리는 순간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수억 원의 손실이 확정된 빚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더욱 통계의 사각지대에 숨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는 안 망하는 사업이 있고 못 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경점은 슬프게도 후자에 가까워요. 문을 닫는 그날 수억 원을 호가하던 정밀 장비들은 고작 10분의 1 가격으로 꺾이고, 인테리어에 쏟아부은 열정은 철거 비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개인으로 남으면 거대 자본과의 가격 전쟁에 말라 죽고, 프랜차이즈가 되면 투자비와 리뉴얼의 굴레에 갇혀 죽는 이 구조에서 사장님들은 오늘도 화려한 조명 아래서 아주 조용히 추락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은퇴 후의 삶을 그리면서 그래도 기술 하나 있으면 낫겠지, 조용히 안경점이나 하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빛나는 사장이라는 이름표인지, 아니면 평생을 쏟아부은 자부심과 빚을 갚기 위해 365일 매장에 묶여 있어야 하는 황금 족쇄인지 말이에요. 물론 모든 안경원이 이 비극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온라인과의 가격 경쟁을 과감히 포기하고 고부가 가치의 프리미엄 서비스나 노인 및 어린이 맞춤형 케어로 자신만의 생존 모델을 구축한 곳들도 분명 존재해요. 하지만 그런 성공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체 시장은 이미 거대한 구조조정의 파도 속에서 조용하고도 잔인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결코 여러분께 막연한 공포를 심어드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안정이라는 달콤한 숫자와 전문직
조직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제의 진실을 단 한 번이라도 정확하고 정면으로 마주해보자는 제언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단단한 족쇄를 풀 수 있는 열쇠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새벽 2시에 올라오는 저 절박한 매물들, 3억에서 5천으로 추락한 저 숫자들은 단순한 박앤세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의 20년 인생이 압축된 마지막 SOS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번화가 한복판, 화려한 조명 아래 홀로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사장님의 저 평온한 모습은 성공의 여유가 아니라 손실 확정이 두려워 정지된 시간 속에 갇힌 사람의 초상이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리고 삶의 선택에 작은 통찰을 더해드렸다면 모모 21세기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는 길게 쓰실 것 없이 그저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작은 점 하나가 우리가 마주한 이 불투명한 경제의 진실을 더 깊게 파고들고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